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UFC 325를 마지막을 장식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디에고 로페즈에 대한 경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을 치르고 이제 디에고 로페즈가 재앙 실바를 또 임팩트 있게 이겨내고 다시 이제 2차전을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현시키는 뭐 그런 이제 어떤 서사와 구도로 이제 다시 리매치가 되었었죠. 그 1차전 때 디에고 로페즈와 볼카노프스키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볼카노프스키는 이제 아예 완전 농이 익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크게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레슬링 잘하죠. 길게 케이지 넓게 쓰면서 타격 잘하죠. 그 다음에 체력 좋죠. 예. 그 다음에 또 스피드 있죠. 그 다음에 또 펀치도 힘 실어서 치르면은 데미지 좋죠. 굉장히 육각형 파이터의 표본인데, 이 디에고 로페즈는 이제 또 그 1차전 했었을 때 볼카노프스키를 굉장히 많이 당황시켰었어요. 그리고 볼카노프스키한테 다운도 많이 뺐었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에고 로페즈의 분석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고질적인 습관들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쭉 해왔던 비디오들이나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디에고 로페즈 측에서 공부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전 때 디에고 로페즈의 어떤 우직함과 그 다음에 닭돌, 그냥 계속 본능적이게 싸우는 것들, 그냥 머리로 그냥 잽이나든지, 볼카노프스키는 잽을 맞췄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케이지 넓게 쓰면서 돌면서 스위치하면서 레벨 체인지하면서 잽 들어가면 그때부터 로우킥 하나씩 데미지는 없지만 내 거리 체크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경기 플랜을 풀어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디에고 로페즈는 이제 젊고 패기 있고 하다 보니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디에고 로페즈가 또 원툴도 아니에요. 육각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더급에서 굉장히 피지컬이 좋고 하드웨어가 빵빵한 그런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다시 입증했지만은 볼카노프스키도 리게임 폭이 굉장히 저는 큰 선수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하이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키 사이즈는 되게 작은데, 디에고 로페즈가 이번에 둘이 이제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더라고요. 같은 체급이 만나라는 느낌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전 때는 이 디에고 로페즈의 어떤 본능적이게 싸우는 것들로 볼카노프스키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황하면서 본인도 이제 풀려고 했던 경기 플랜들이 많이 꼬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로페즈도 대신에 이런 농 있고 운영 진짜 잘하고, 그리고 진짜 여우같이 뭔가 화끈하게 하자, 팬서비스로 하자, 뭔가 이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우당탕탕 해야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절대 안 줍니다. 진짜 여시같이 하고 정말 리스크를 안 거는 게 볼카노프스키인데, 또 이거에서 고무적인 거는 디에고 로페즈는 패더급에서 사이즈가 크고 길쭉길쭉합니다. 근데 이제 토프리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토프리아는 이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은, 토프리아도 똑같이 운영했어요. 볼카노프스키가 토프리아를 운영할 때, 디에고 로페즈 운영할 때 똑같이 운영했어요. 케이지 넓게 쓰고 자기 거 쬐깐한 것들 체력 소모되지 않게 가짜 진짜 잼 넣고 킥 쌓고 하다가 이제 되면 레슬링도 섞고 해서 상대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하고, 또 레슬링도 섞어봤는데 얘가 레슬링에 속수무책이야. 그러면은 이제 타격을 이제 셋업 깔고 레슬링으로 이제 끌고 가서 잠식시키는, 다양하게 이제 본인 옵션에 맞게 요리하는 이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발붙이고 싸우는 것도 토프리아도 동일하고 디에고 로페즈도 발붙이고 싸우는 게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서 토프리아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 스피드가, 토프리아는 타이스처럼 스프링처럼 탄력적이게 빵 이렇게 넓은 거리, 이렇게 원거리를 좁은 거리로 확 좁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에고 로페즈는 사이즈도 크고 뭔가 둔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좁히면서 확 들어올 때 보이는 느낌이 있고, 토프리아는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퀵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볼카노프스키가 거리를 확 좁혔을 때 본인도 이제 대비를 못하고 순간 이렇게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것들을 맞고 KO로 이제 졌던 이제 느낌이 있는데, 이제 2차전은 디에고 로페즈가 여러 기자회견 미디어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자기가 이제 1차전에서 5라운드 경기도 이제 몇 안 되게 해봤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볼카노프스키 1차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2차전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2차전에 둘이 이제 페이스오프를 하고 경기가 시작됐죠. 근데 디에고 로페즈가 많은 것들을 갖고 왔고 많은 거를 시도하고 볼카노프스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많은 것들의 어떤 셋업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다. 발붙이고 싸우는 거, 우직하게 싸우는 거는 동일한데 신중합니다. 막 옛날 같이 뭐 하나 들어왔다 했다고 해서 막 진짜 보내려고 막 계속 무리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도박 안 걸고 진짜 침착하게 같이 운영 대 운영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챔피언의 길에 다가가고 있다. 디에고 로페즈도 나중에 타이틀 방어전을 하고 5라운드를 체력을 분배해서 한 라운드 이렇게 분배해서 쪼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한 1차전을 통해서 좀 많은 숙련도와 경험치가 저는 쌓였다는 게 2차전 뭐 1, 2라운드 보내면서 보였었어요. 그리고 볼카노프스키는 2차전도 똑같습니다. 매 한 가지는 스텝 화려하게 밟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이제 리듬이나 이제 긴장 풀면서 잽 하나씩 던지고 인사이드 로우킥, 뭐 아웃사이드 로우킥 스위치하면서 다양하게 4개 관절, 왼쪽, 오른쪽, 다리, 팔을 섞어가면서 계속 쏘줍니다. 그러니까 순간 거리 이제 좁혀지면은 본인은 순간 거리를 본인이 좁혀서 우당탕탕 때리고 쓱 빠지고, 자기 거 때릴 거 빠지고 여우처럼 이제 얄밉게 쓱 빠지면서 상대가 때릴 수 없는 거리로 확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셋업 깔다가 또 사각으로 먹고 들어가면서 자기 거 후다다닥 때리고 또 빠지고, 예. 그러다가 레슬링 한번 섞어주고, 근데 레슬링이 이제 얘가 잘 이제 디펜스를 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디에고 로페즈가 디펜스를 잘해왔어요. 예. 1, 2라운드 초반 라운드 때도 정말 디펜스를 잘해왔고 뽑히거나 바닥으로 깔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깔려도 상관없고 안 뽑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옵션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레슬링 있어, 나 테이크다운 이제 잽처럼 쓸 수 있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안 뽑히더라도 여러 번 계속 시도하더라. 매 라운드마다 한 번씩은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볼카노프스키가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숙련도가 높고 베테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제 레슬링을 옵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택다운을 걸어요. 원레그든 투레그든. 근데 상대가 우직하게 막아내서 디펜스 해버려. 그러면은 안 섞어요. 레슬링 빼고 이제 본인의 나머지 옵션으로 풀어가는데 안 되더라도 볼카노프스키는 메랍처럼 하건 다게스탄 레슬러들 랭커급 선수들처럼 치마이프라든지 마카체프라든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쓸모없이 이제 카디오를 낭비하지 않는 이런 테이크다운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테이크다운을 잽처럼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게 하나의 셋업처럼 계속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이크다운을 페이크로 주면서 뭔가 오버핸드 날릴 수도 있고, 테이크다운 하면서 상대가 이제 발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테이크다운 디펜스 하려 할 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타격 옵션을 이제 섞으면서 상대를 당황케 한다든지 계속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상대를 이제 계속 혼돈 줄 수 있는 옵션으로 계속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디에고 로페즈는 아니나 다를까 레슬링 상성상 본인의 어떤 오펜스가 디펜스에 계속 걸리니까 그래도 계속 테이크다운 하다가 잡아서 안 뽑히니까 또 올라와서 이제 더티복싱이라든지 클린치에서 또 싸움에서 백 잡고 해서 이런 것들로 계속 다양한 영역, 다양한 포지션, 그리고 진짜 케이지 넓게 쓰면서 여러 가지 운영들을 보여주니까 항상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하는 선수들, 정찬선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정찬선 선수도 완전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내고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대립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 볼카노프스키의 잽이 정찬성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은 볼카노프스키인데도 잽이 닿아요. 그러면서 고개 들썩들썩 거리고 로우킥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도 이제 먹혀버리고, 그래서 바닥 쓸고 때리고, 경기 중에 트래시 토킹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정찬 선수도 그때 타이틀전 때 현역 때 그렇게 잠식당했는데, 디에고 로페즈는 레슬링에서 디펜스가 되다 보니까 볼카노프스키가 다른 옵션들 이제 좀 여러 옵션보다도 함축된 이제 옵션들로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수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의 나머지 남은 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에고 로페즈도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볼카노프스키의 잽들이 마일리지가 쌓이고 로우킥이 마일리지가 쌓이고 또 순간 투스텝으로 그 스텝 좁혀가지고 들어가서 우다다다 때리고 또 빠져가지고 완전 원거리에서 또 스텝볼 넓게 케이지 쓰면서 원 돌면서 그 다음에 또 좌로 원 돌면서 우로 원 돌면서 하면서 상대 계속 이제 스위치 해주면서 머리 계속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상대 또 들어오면은 카운터성 쓱박 때리고 뭐 우당탕탕 또 카운터 주고 또 거기서 이제 거리 안 주고 밀어내고 또 원거리 만들고, 그래서 상대가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영역을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볼카노프스키가 1, 2, 3라운드 근소하게 계속 근소한다라기보다 포인트 싸움하면서 운영했어요. 그리고 체력이라든지 데미지 하나도 안 입고 바디를 많이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디에고 로페즈는 바디킥도 많이 시도하고 더블잽도 헤드 바디 뭐 이런 것들을 섞으면서 바디를 이제 많이 데미지를 쌓으려고 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안 쌓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4라운드쯤 이제 디에고 로페즈가 킥을 차면서 다리를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볼 때 볼카노프스키 세컨 측에서 그걸 캐치하고 뭔가 다리 불편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카노프스키가 경기에서 인지했는지, 왜냐면 디에고 로페즈가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몰입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두 영역에서 체킹이 됐어요. 그래서 볼카노프스키가 바로 이제 레슬링 싸움 걸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바닥에서 눕혀놓고 자기도 이제 다리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어떤 디펜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디에고 로페즈가. 그러면서 볼카노프스키가 파운딩 많이 매기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포인트 많이 쌓고, 그러면서 안정적이게 운영하고, 또 이제 디에고 로페즈도 주짓대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위험한 상황들 많이 줬었어요. 안바가 크게 걸릴 뻔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무라가 볼카노프스키가 걸릴 뻔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스케이프를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5라운드가 됐었는데 5라운드 때도 디에고 로페즈랑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하이파이브하고, 둘 다 진짜 체력 안배를 잘했다 생각하고, 둘 다 데미지를 잘 흘렸다 생각하고, 둘 다 진짜 5라운드 게임을 할 수 있게 체력을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쉬면서 뭐 숨을 몰아쉬면서 쉰다라기보다 그냥 세컨하고 계속 본인들 각자 팀끼리 이 게임 플랜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숨을 몰아쉬는 선수가 둘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쌩쌩한 느낌 5라운드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웃으면서 마지막 5라운드 파이팅 하자 하면서 아이 컨택 보내고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몰아붙일 사람은 디에고 로페즈 세컨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가 포인트가 많이 이제 뺏겼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몰아붙여야 된다 하면서 디에고 로페즈가 1차전 때의 어떤 본능적이게 막 싸움처럼 막 우당탕탕 닥돌하진 않지만은 조금씩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또 이 좁은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야금야금 들어가요. 예. 거리가 다시 벌어지면은 좁히고, 벌어지면 좁히고, 1, 4라운드 땐 그랬다면은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때릴 수 있는 거리, 큰 거 맞출 수 있는 거리, 보낼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 이제 영역을 거기를 이제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볼카노프스키는 계속 이제 원거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스텝이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또 순간 자기가 상대가 방심했을 때 거리 좁혀가지고 자기 거 때리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거 저는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포인트 싸움과 그 다음에 타격 싸움에서 결국에는 디에고 로페즈가 잠식 당했고, 잽이 들어가고 1라운드, 5라운드까지 잽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볼카노프스키가 좋아하는 거리 확 좁혀서 우당탕탕 때리고 빠지는 거고, 또 본인이 또 준비하고 있을 때 디에고 로페즈가 확 들어왔었을 때도 본인만이 때리고 디에고 로페즈 거는 많이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원거리에서 대립하고 있을 때 인사이드 로우킥, 아웃사이드 로우킥 계속 섞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판정으로 가더라도 디에고 로페즈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볼카노프스키가 또 이제 레슬링 싸움을 걸어서 거기서 또 약간 불편하게 물론 오해 아닙니다. 6-9 자세, 그 숫자를 6-9를 이렇게 나열했었을 때 자세처럼 엉덩이 쪽에, 볼카노프스키 엉덩이 쪽에 그 디에고 로페즈가 깔려 있고, 디에고 로페즈가 깔려있는 이제 골반 쪽에 볼카노프스키의 앞면이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의 포지션에 이렇게 있으면서 볼카노프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골반에다 체중을 싣고 누른 다음에 비하인드로 해서 파운딩을 계속 날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가 다 끝나서 1분 정도 남았는데 볼카노프스키가 본인이 이겼다,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 거기서 뭐라 해야 될까, 거기서 하체 관절이라든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 들면서 자기의 홈 어라운드인 호주 팬들을 이제 계속 이제 호응을 유도하고, 또 본인도 이제 이겼다는 것을 라스트 1분 남았을 때 계속 이제 만끽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쇼맨십이고 가점이 되잖아요. 그럼 나 여유 있구나, 지금 쌩쌩하다라는 거 이제 레프리한테도 이제 저지들한테도 이제 계속 이제 어필하고, 그러면서 비하인드로 눌러놓고 펀치 날리고 하면서 마지막 한 15초, 10초 남았을 때는 포지션 순간 확 이렇게 바꾼 다음에 탑에서 계속 이제 우당탕탕탕탕 때리고 끝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포옹하고 리스펙 해주고 이렇게 경기 아름답게 마무리됐고, 아이나 다를까 우세하게 판정으로 볼카노프스키가 또 타이틀 방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볼카노프스키를 이기려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볼카노프스키가 좋아하는 영역을 주면 안 되거든요. 마카체프라든지 토프리아처럼. 마카체프는 볼카노프스키보다 사이즈가 좋고 하드웨어가 좋고 레슬링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빠따가 세고 하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에게 단점이라면 토프리안 대신에 볼카노프스키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타격이 훨씬 파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장점을 확 살려서 볼카노프스키를 뭐라 해야 될까, 압도하거나 경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은 볼카노프스키가 본인 운영을 계속 잘할 수 있게 영역에 풀어줘 버린다면은 이런 양상으로 계속 제가 볼 땐 볼카노프스키가 타이틀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볼카노프스키가 디펜스도 워낙 좋고 오펜스도 좋고 타격 관련해서 회피도 좋고 뭐 스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바링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패더급 강자들이 또 도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크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슬링을 극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아예 리스크가 있더라도 완전 타격 빤치가 완전 센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하고 또 뭔가 본능적이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볼카노프스키는 좀 이렇게 좀 당황하고 볼카노프스키를 좀 요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론적이하고 또 진짜 격투가 스타일로 플랜 대 플랜, 그 다음에 운영 대 운영으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고요. 정창선 선수도 뭐 운영을 못 해가지고 볼카노프스키한테 잠식당했겠습니까? 할로웨인도 뭐 운영을 못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뭐 잠식당했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볼카노프스키가 굉장히 얄밉게 하고 기세라든지 케이지에 둘이 넣었을 때의 그런 압도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디오라든지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다채로운 어떤 공격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 머리도 복잡하고 여기서의 어떤 혼돈과 거기서의 눌리는 기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처맞고 있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볼카노프스키의 잽이 들어가고 있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3라운드까지 흘렀는데 뭐 한 게 없고, 이런 약간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에 경기를 보셨나? 재밌습니다. 이번 UFC 325 카드도 굉장히 이제 다채로웠고 빵빵했고 재밌었고, 저는 이제 325 중에 이제 김상욱 선수 경기하고 임팩트 있게 본 경기는 이제 디에고 로페즈하고 볼카노프스키 경기였는데, 참 볼카노프스키가 정말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번 확 미끄러졌잖아요. 볼카노프스키도 보세요. 마카체프한테 지고 2연패였단 말이에요. 토프리아한테 크게 데미지 있고 이제 타이틀 내주고 하면서 볼카노프스키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왜냐면 챔피언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은 대부분 나이도 있고 이렇게 말려질 때는 은퇴 수순을 밟는단 말이에요. 근데 볼카노프스키는 꾸겨꾸겨 이겨내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텐션을 유지해서 타이틀방을 하고 있어요. 예전 전성기처럼.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원래 격투기에도 이런 뭐야 돼, 구기 종목처럼 흐름이 있거든요. 이길 때는 쭉 이긴단 말이에요. 질 때는 확 무너지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다시 이제 깨고 올라갈 때,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리쳐서 내가 정상을 맛봤던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기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든가 많은 어떤 브레이브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볼카노프스키가 이런 것들 다 증명해낸 산 증인이다. 아데사냐도 지금 허우적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은퇴 수순을 밟거든요. 앤더슨 실바도 와이드먼한테 2차전 다 KO패 당하고, 그러고 아예 뭐랄까, 아예 이제 나락 떨어지면서 이제 은퇴 수순 밟고 뭐 그러거든요. 코너 맥그리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볼카노프스키는 다른 어떤 그런 그 챔피언들의 어떤 은퇴 수순을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멋짐의 교보제의 역할이 돼주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챔피언이었거나 내가 타 고점을 찍었는데 다시 내려온 선수들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게 볼카노프스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